21일 막장 토론회 정종권입니다. 배상훈입니다. 예. 한다나님, 자, 미니토마토님, 자 올려드릴게. 예. 서정헌님, 예. 미니토마토님, 맑은 미소님, 예. 포청천님, 예. 뭐 그리고 정종권님, 정정권님, 예. 그리고 검은별님, 한다나님, 한다나님, 예. 예. 늘 우리 저 간- 익숙하고 예, 예, 낯익은 분들이시네요. 예. 예. 오늘이 동지죠. 동지, 하지죠, 아, 하지. 하지. 동지는 동지는 아니죠. 팥죽 먹어야 되는 날이고. 오늘 하지입니다. 하지이자 음, 오늘 누리호가 하늘로 어, 솟구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거죠. 뭐 신호를 세종기지에서 받았다니까 예. 뭐 완벽한 건 내일 새벽에 한 바퀴 돌고 했는데 뭘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신호를 주고 받아 GPS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건 사실 뭐 지금 받은 거면 된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당히 그 의미 있는 하필 또 오늘이 예. 그 이 위성 과학 위성을 처음으로 쏘아 올린 그날 30년 전 그날이래요. 20년 전 그날도 역시 그 액체 로켓 그랬고 그러니까 오늘이 하필 또 그런 날이라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물어보신 누리호 발사라는 의미는 그 자국 내에서 자기 기술로 예. 자체 발사한 우주 발사체와 인공위성을 같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7번째라면서요. 예. 근데 나라라기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는 다 아시겠고 미중러. 인도,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있는데 없어? 그건 유럽 연합으로. 왜냐하면 유럽은 유로스페이스로 묶여서 하고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V2로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낫지. 근데 그거를 이제 음. 유로스페이스로 묶어서 하나로 보고. 예. 근데 사실은 영국이나 프랑스는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 수는 더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예. 뭐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거고. 그럼 그게 소위 말하는 미중러의 유럽 빼면 미국, 일본, 인도와 일본. 네. 빼고 다음. 예. 요거는 이제 그 300km 미만 그러니까 좀 거기 위로 올리는 거 말고 그냥 미사일 기술로는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있습니다. 그건 미사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기류로고 발사체인 거고. 예, 그건 거. 우리는 이제 이 발사체를 가지고 안정적인 궤도에 1.5톤, 1톤 이상의 위성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술은 그 아주 고도의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거기까지 올리면은 그 다음은 달까지 가는 건 또 뭐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그 기술이 그냥 유지가 되니까. 몇 년 전에는 또 우리나라 에서 자체 발사를 못 하고 어디 그 러시아인가 가서 발사하고 또 이랬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선 지금도 사실은 상업용 위성은 다 미국이나 러시아 대행해 주는 예, 거지. 대행해 주는데 예. 아시다시피 나로호라고 하는 게 있어 누리호 전에 예, 러시아의 기술을 가지고 근데 이 러시아 놈들이 아주 그냥 깐깐하게 해서 별로 못 배웠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실 조금 약간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한 10년 정도 한 5년 할 걸 10년으로 한 게 이게 이제 조금 그래도 뭐 조금 배우긴 배웠는데 차라리 다른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같은 길을 걸었는데 북한은 지금 우크라이나 기술을 가져온 거고요. 우리는 러시아 기술을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근데 대단한 기술입니다. 왜 대단하냐면은 나사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미국이나 뭐 저기 중국 이런 데는 그 과학자 수가 우리의 뭐 많으면 10배 적어도 3배는 된다고 합니다. 그 과학자나 그 규모가 예산도 이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이걸 해냈다는 것이 이거 진짜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군사비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군사비 대비에 우주 개발비는 사실 좀 처참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기념비적인 날이다. 거기 가봤어요? 나라도? 외나로도 아니 거기까지 못 들어가고 근처를 쏙 했었죠. 가보셨어요? 제 저 본가가 또 전라도 고흥이잖아요. 그러시군요. 고흥이어가지고 뭐 오랜만에 한번 갔다가 그쪽에 한번 갔는데 뭐 하여튼 그 무슨 센터가 있어. 네. 뭐 나로 우주센터. 그 우주센터 박물관 비슷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까지 한 가봤었죠. 가본 지 10년 된 것 같네.
바닷가니까 아마 우리나라 로켓을 쏴서 바다로 떨어질 수 있는 게 거기밖에 없나 봐요. 그 각도로. 그래서 거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축하드리고 예,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예. 예, 참, 그렇죠. 뭐 과학을 등수로 따지지 말라는 건 맞습니다. 뭐 그건 맞는 말인데 예. 제가 왜 이렇게 뭐 하냐면 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진짜 헝그리 정신으로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헝그리 정신으로 하면 안 되지만은 그 헝그리 정신의 진수입니다, 진짜. 어쨌든 이런 게 결국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초과학 기술이 뒷받침되어야지 그렇죠. 이제 예. 이런 응용이라든가 이런 공학들이 발전하는 건데 그렇죠.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직은 이렇게 탄탄하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일본이 센 이유가 그런 기초과학 분야에서 그렇죠. 기초과학이 미국이나 러시아 못지않게 탄탄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초과학이 셀 수밖에 없는 건 일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예. 그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탄탄한 강소기업들이 있다고. 그 자체 내부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뭘 해서 뭐 대학이나 이런데 국비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체로 강소기업이라는 데서도 자체로 이제 그러니까 저번에 되니까. 무슨 노벨상 무슨 상 예. 그 노벨상이란 상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거기에서 수상한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학자들인데 일본 같은 데 보면 어떤 기업의 연구원 그렇죠.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기업 연구도 잠깐 들어보지 못했는데 일본 내에서는 대단히 좀 탄탄한 기업, 중소기업들 뭐 그런 데가 있는 그런 것 게 같아요. 참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렇죠. 어떤 사회 시스템 같은 하나의 시스템이 돼야지 예. 안정적인 기초과학을 할 수 있다는 거 때문에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삼성이 있고 그래서 윤이 반도체 학과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무슨 이런 얘기 하나? 근데 웃긴 거는 반도체 학과를 만들면 뭐 하냐? 왜냐면 물리화학 그 저기 소재 이론 학과가 죽으면은 그게 그 쌤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물리학과나 화학이나 아니면 이 소재 이런 게 기반이 없는 반도체 학과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점차적으로 지금 이미 그 대학 입시에서 문 이과 나오잖아요. 의미가 없대요. 그 의미 없죠 지금. 거의 절대적으로 이제 이과 우선인 거고. 지금 70%라고 하나요? 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게 이게 이과를 공부했는데 문과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는데 문과에서 이과를 못 가. 그렇죠. 이과로는 대부분 갈수 가잖아요. 있잖아요. 가는데 그래서 그 이과 출신들이 잠시 이제 예를 들면 뭐 재수하기 위해서 문과에 적을 두고 대학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그렇죠. 거의 하더라고요. 예. 그게 뭐가 좋은지는 어쨌든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네. 자신의 꿈을 좀 활짝 피워서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뭐 저기 누리호가 하늘을 난 걸로 그런 정도로. 예, 그럽시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뭐 과학 플러스 있지만 또 요새 횡행하고 있는 횡령 범죄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뭐 한 일주일 전에 벌써 또 광주에 있는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네. 말고 광주에 경기도 광주시, 광주에 있는 광주시. 그 농협에서 또 횡령 범죄. 직원 A 씨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40억을 그렇죠. 했고 이게 또 지난달에는 아모레퍼시픽 네. 여기서 35억. 아모레퍼시픽은 굉장히 큰 저기 화장품 회사잖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이게 또 그 강동구청에서 또 직원 한 명도 100억이 넘는 돈을 또 그거는 저기 뭐죠? 쓰레기 그 무슨 거를 빼돌려 폐기물 갖고. 처리 시설 설치 분담금 그걸 쓱 했어요. 이런 횡령 범죄들이 계속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고 보니까 뭐 계양전기 재무 담당 직원은 6년간 무려 240억을 그렇죠. 횡령한 거고 가장 대박은 오스템이죠. 오스템도 있고 2천억 날려먹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 횡령한 돈을 가지고 뭘 했냐고 보니까 아까 그 누구죠? 100억 그 네. 강동구청 그 사람은 뭐 30억은 회수했대. 네. 그 70억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러죠. 어디로 날아갔냐? 코인, 스포츠 토토, 토토, 코인, 예. 주식 이걸 다 날아갔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날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제 어디인가 묻어두고. 예. 뭐 우리은행 어디죠? 거기 그 은행처럼 우리은행처럼 예. 사실은 어디에 빼돌려 갖고 배째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횡령 범죄라고 해서 별거 아닌 것 같다. 이제 이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계양정기에 저 돈을 빼게 돌려갖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냐? 계양정기 주주들이 손해겠죠. 예.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주주들이 손해인데 그럼 대주주 경영 책임은 왜 안 지느냐? 그러니까 대주주가 토해내느냐? 안 토해내요. 그냥 주가 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대주주의 책임은 뭐냐? 그리고 예를 들면 새마을 금고라든가 아니면 구청 같은 데서 털었어요? 그럼 그거 누가 물어내야 돼요? 그럼 국민 세금이지 뭐. 그러니까 구민이 물어내야 되면 그러면 그걸 관리를 잘못한 애들은 어떤 징계를 받아야 되냐? 징계 안 받아요.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이게 어디 뭐 그냥 뭐 남의 돈도 아니죠. 그냥 공짜 돈처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 그만큼 뭐냐? 처벌 규정도 약하고 제가 늘 말 환수 규정도 너무 약하고 아니 진짜로 어디 저 코인에 투자했어. 근데 이미 코인이 바닥이 된 거고 루나 같은 데 투자했는데 100만 원이 뭐 이런 데 된 거 아니야. 쉽게 그렇죠. 말해. 예.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환수해?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그런 건 그렇다고 쳐도 어. 근데 쳐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우리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다른 것처럼 새마을 금고 이런 애들처럼 분명히 어디에 투자를 했어. 했는데 그 투자한 데가 도산을 했대. 그럼 뭐 끝났어. 근데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확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수사기관이. 그러면 진짜로 이게 우연히 도산이 된 건지 아니면은 고의로 도산을 한 건지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찾아내는 건 저기 그 배 선생이 하시고 나는 관심이야. 저 금원별님이 얘기하는 듯이 왜 이런 한탕주의, 횡령범죄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빈발하게 되고 갈수록 액수도 커지고 더 많아지는 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돈을 횡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내부 시스템이 이게 돼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은행이나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내부에서 그런 감시 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는 안 것은 되는 심각한 거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은행에 감사팀이 있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그 작동을 못해요. 예. 우리 은행 감독원이 은행을 감독하지 못해요. 네.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의 감사라든가 내사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는 특히 개인 기업에서 그러니까 아니야 개인 기업 아니죠. 어떤 일반 사기업에서 이게 대부분 그냥 대주주의 말만 듣고 해요. 근데 대주주가 빼돌리면 어떻게 되냐? 그건 사실은 어떻게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주주들이 그래서 주주 대표 소송이라든가 소액 주주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네.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대주주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마음대로 헤쳐먹고 끝내는 이런 형태. 저는 사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이런 횡령 범죄가 있느냐. 결국은 그거예요. 소액 주주권이 낮고 집단 소송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흔히 말하는 내부 감사 아니면 내사 이런 거에 대한 외부 감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이 회계법인이 3대 5대 법인이 있죠. 있어요. 예. 안건도 있고 뭐 이런 게. 안진도 있고. 얘네들이 이거를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에 대한 그 비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이전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감사가. 그러니까 회계감사 잘못했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냐? 회계법인이 책임져야 되나? 근데 회계법인이 도산하면 어떻게? 책임지겠다. 그래서 사실은 대충 위야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감사라든가 아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누구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눈이 혹하는 거죠. 어차피 내가 띄어먹으면 어차피 발견되지 않을 텐데 해다가 이런 견물생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범죄다. 사회적 범죄고 아니 그 미국이 세계 자본주의의 핵심이고 심장부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식의 어떤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약간 스크래치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세견벌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사 이런 문제, 앨런 사태 보세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무슨 형사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굴러간 시스템에 뭔가 그렇죠. 한 방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앨런 시스템 책임자한테 정신형 때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느냐? 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십억 해먹어도 기껏해야 뭐 한 15년 해다가 조금 풀어주고 말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본주의를 숭상하시는 우리 경제 관료분들이나 아니면 사법 관료분들이 왜 자본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자들한테는 이렇게 너무 관대하냐? 좀 묻고 싶어요. 왜 그래요, 헌집장님?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뭐 품성이 좋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인간성- 너무 관대.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놈들 한통속인가?라고 하는 그 의심에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측면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이전에 비해서 이런 범죄들이 이게 빈번한 이유 그리고 대부분 다 물론 빼돌렸을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건데 빼돌렸을 부분 말고 항상 나오는 게 코인, 주식, 뭐 토토, 그렇죠. 도박, 도박. 인터넷 그것도 인터넷 도박이야 대부분 주로, 다. 예. 이런 어떤 뭐라고 하죠? 이런 데 대한 유혹, 뭔가 사행 심리. 한탕. 예. 그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돈을 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약간 뭐 목돈이 필요한데 목돈을 설득했다가 요걸 해가지고 따블로 부풀려서 갚고 나머지 내가 먹고 뭐 이런 심리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코인 열풍이나 내 주식에 대한 뭐 연끌 예.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인터넷 도박이라거나 도박에 대한 문제하고 이 코인이나 주식 문제는 약간 다르게 보여지는 거고 이런 것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부풀렸던. 그렇죠. 그래서 뭐 연끌 얘기하고 지금 뭐 돈 있는 사람은 뭐 집 사고 어떤 사람은 주식하고 뭐 젊은 애들은 코인에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 약간 뭐 규제 낮은 브레이크 기능들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과 아니냐 복수 아니냐. 그러니까 불로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그걸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왜 너만 바보처럼 그 집 못 사갖고 그랬냐 이런 식의 비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근데 빚을 못 내겠어. 그럼 코인하는 거지. 뭐. 아니 코인을 하든 뭘 네. 하든 빚을 못 내. 네. 그러면 어떻게 했어? 남의 거 가는 거지. 공금 손을 네, 대게 되는 그렇죠. 거 아니냐. 되는 거지. 예. 그런 심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지금 이 사태는 제가 말하는 측과 편집장이 말하는 측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탕주의와 사회 시스템의 부재, 도덕적인 어떤 엄정한 형태의 처벌의 부재, 그걸 유인하는 부분까지 연결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도박에는 절대 못 답니다. 도박은 절대 못 답니다. 일반 사람. 아니 뭐 제가 한번 여기서 한번 그 이야기 했는데 제 편파 TV 한 2년 전인가 그때 다른 데서 우리가 방송을 할 때 네, 저쪽에서. 그 네. 옆에서 무슨 또 이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고등학생이 주식 투자하는 방법, 고등학생도 돈 벌 수 있다. 이거를 해가지고 그게 뭐 대박 유튜브는 아니었는데 그거를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짜리 하고 있더라는 거지. 이런 문화, 그러니까. 이런 게 마치 야 옛날로 치면 뭐 창의적이고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문화.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코인이나 가상화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이건 아니 그 코인이나 가상화폐가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위험하다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1억 천금을 노리는 방법은 방법이 그밖에 없다. 근데 어떤 그 권도영이라고 하는 루나, 테라, 걔가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기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결국 그런 풍토인 거죠. 이게 실제로 전문가들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저게 위험하다는 건 다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대선도 그렇고 이전에 그 선거 때도 가상화폐 규제하지 하고 하라면 표 떨어진다고 다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그 루나나 테라 때문에 작살난 사람도 누가 책임질 그러니까 거예요? 왜 가상화폐에 사람들은 그렇게 열광하고 필이 꽂히는 건가? 왜 주식에 필이 꽂히는 건가? 이걸 조금 더 넓혀 나가면 왜 정치에서 그렇게 바나 팬덤 문화에 열광하는 건가? 그렇죠. 더 나아가게 되면 왜 신흥 종교에 말도 안 되는 그 사이비 교주에 그렇게 사람들이 광신적으로 맹신하는 건가? 그렇죠. 이런 문화들은 왜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특히 이번에 뭐 젊은 분들이 그 코인 이런 거 하면서 분명히 딴 분도 있대요. 근데 문제는
열의 9은 제가 말했잖아. 로또 분명히 당첨. 그러니까 당첨은 된다니까.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네. 근데 다들 그냥 어. 그래서 야 이게 어차피 저 사람도 주머니에 이게 이쪽으로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런 문화들이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게 뭐 지금 코인은 이미 반토막이 나고 주식도 지금 뭐 이게 떨어지고 2,400 작살났어요. 작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무슨 족 뭐 동학개미 해가지고 서학개미, 동학개미 그다음에 영끌해 가지고 다 모아 투자를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반토막이 났을 거 아니야. 그렇죠. 서학은 지 돈으로 했으면 괜찮을 건데 빚이죠. 빚으로 했는데 아니 1억을 어디서 땡겨서 했어. 근데 그 1억이 지금 1,000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다 곡소리가 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섬찟한 말이 뭐냐면 곡소리가 나면 그래도 낫다는 거야. 그렇죠. 곡소리도 못하고 어딘가에서 다 죽어가고 그렇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섬찟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이게 토막 났다는 걸 알리기 싫어서 이게 꾹 하다가 가는. 지금 서학개미는 3분의 1 토막 났대요. 아니 그런데다가 이게 보니 뭔가 이런 걸 못 견뎌하니까 이게 사회적 터져버리게 되면 분노범죄가 되는 이게 이제 방화라든가 이런 묻지마 이런 범죄가 드러나는 거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혼자서 절망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정치가 좀 잘 조화롭게 풀어줘야 되는데 이놈들은 또 지들만 알아서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봉구 엄마가 얘기하듯이 영끌하는 배짱도 없고 영끌할 줄을 몰라 나는 또 예를 들면 그렇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그거죠. 사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뭐 돈 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 아니 분명히 이해는 하지만 그 끝이 보이니까 답답한 거지. 아니 그래도 제가 어젠가 일요일 날 무슨 행사 때문에 나갔다가 저 교보를 가봤는데 서점을 오랜만에 가봤어요. 서점 가보게 되면 이게 저는 이제 인문사회학 서적 그다음에 신간 소설 서적 그리고 경제 경영 쪽을 봐요. 어디를 제일 많이 보세요? 아니 인문사회학을 많이 보죠. 그다음에 이제 소설도 보고 이제 경제 경영은 공부 좀 하려고 가보면 경제 경영 파트에서는 어떤 경제에 대한 원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없어 다 전부 다 주식 투자. 그렇지. 경세 그거지. 예. 다 주식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코인 이야기 주식, 나오고 그런 얘기야. 난 이렇게 해서 벌었다. 이런 게 뭐 어차피 출판이 잘 안 돼. 이미 출판은 뭐 예전에 비해서 그냥 뭐 반토막 났다고 하는데 출판 그렇죠. 시장 자체가 그렇죠. 그 반토막 난 출판 시장에서도 그나마 팔리는 것들은 다 이런 주식이나 그렇죠. 코인이나 이런 부자되기 이런 문화가 이렇게 달려가게 되면 차라리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간 나라에서 이 누리로 발사되는 게 참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헝그리 정신이다. 과학자들끼리의 헝그리 정신으로 올린 거지. 근데 나 그 얄미운 놈들이 누군 줄 알아요? 그런 놈들 있잖아. 저 조지 소로스. 그다음에 맞아요. 이런 뭐야? 워렌 버핏. 이런 애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약간 뭐 공덕님 같은 말 한마디 해. 야 그렇게 함부로 하면 하지 마. 함부로 하면 망해. 이렇게 한마디 툭툭 터져. 그래서 지는 그렇게 돈을 벌었거든. 다 알거든. 근데 이런 놈들은 벌러면 다 벌어놓고 약간 뭐 쓱 한번 그냥 쓴소리 한번 해주고 또 자기 명망을 유지해. 워런 버핏이 나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 경제 정책을 다루는 관료들, 그렇죠. 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할 것인지,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다루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데 오히려 워런 버핏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 하잖아요. 올해 1월쯤에 워런 버핏이 그 석유 회사를 샀대요. 그러니까 웬 이름도 없는 석유 회사를 이렇게 여러 개 샀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모르게 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쪽에서 샀대요. 1월쯤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좀 눈치 깐 사람들은 따라 사고.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저기 석유 회사를 사?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저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보를 알고 있어갖고 이미 다 자기를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자님, 맹자님 소지를 하신 거죠. 뭐 그렇지. 흔히 말하는 뭐 가치 투자를 해라, 무슨 뭐 오래 사갖고 이제 오래 버텨라, 뭐 개소리 새소리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자기는 그 많은 사람의 피로 이루어진 그거를 이제 사갖고 돈을 때로 네. 벌고 예. 말씀은 또 이렇게 하시고 예. 그리고 점심값 하나로 320억 그 챙기시고 예. 그래놓고 이제 보면 자본주의가 어떤, 카지노가 예. 돼버렸다, 도박파이 돼버렸다. 라는 야, 지가 개소리를 거기서 떠드는 돈을 거. 번 놈이. 예, 개소리 들어. 그러니까 저 지가 사람들 죽어가서 저 석유상사로 번 놈이 네. 그 이제 웃긴 놈이에요. 언론에는 그런 것만 나와.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문재인 정부가 되든 윤석열 정부가 되든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게 되고 코인의 주식 문제에 대해서 이걸 우쭈쭈하면서 부추길 것인지 약간 뭐 어차피 선거는 끝났잖아. 그러면 약간 뭐 약간 선소리를 듣더라도 이거는 안 됩니다. 규제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우리 생활에는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음, 경제, 경제 정책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회 정책들 예. 그리고 이런 사회 관리, 시스템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정작 돌보지 않고 예. 자극적인 것들 이것들에 넘어가니까 사실은 이 정치가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횡령 범죄를 얘기하게 되면 이런 횡령 범죄 또는 한탕주의 경제 범죄 이런 것들이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불난 거야. 저기 구로동에 불났고 구로동에서 횡령 범죄가 터져. 경기도 여주에서 터져. 이 불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 부실한 그런 우리가 전에 얘기하잖아요. 부실한 건축물, 그렇죠. 소방 시설 자체가 또 안 돼 있고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듯이 그런 인화성 물질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여기를 조금 물을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미리 거기에다가 물을 뿌려놓는 작업을 해는 것이 시스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횡령 범죄가 지금 몇 군데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것들이 또 내일은 또 우리 주변 또 어딘가에 또 터질 수 있겠다. 이게 한 측면은 배 선생이 얘기하셨듯이 기업 내에서의 이런 횡령에 대한 어떤 감시, 견제 또는 감사 시스템 자체가 좀 분명하고 제대로 굴러가야 되고 이걸 제대로 끄지 못할 때 불을 못 끄는 역할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또 징벌도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심리들이 계속 확산되어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정교한 소방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은 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지난번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몇 번 다뤘던 주제이긴 한데 직장 내 그 갑질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있잖아요. 이 관련된 게 지금 시행된 게 3년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다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뭐 88명? 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만 비교하게 되면 이게 뭐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사망자 산재 현황,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나 의사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거는 개인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괴롭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재해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한 극단적 선택의 사례가 88명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나 교사, 군인들은 또 근로복지공단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별도의 공무원공단으로 가죠. 군인연금관리공단이나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받은 사례 치면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재 얘기하면서 적어도 퇴근할 때 살아서 돌아오자. 그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괴롭힘 방지법 부분에서도 뭔가가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간호사들의 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방지법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너무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어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게 갈 것이냐 이게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이야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횡령 범죄라든가 이런 한탕주의적 경제 범죄는 아까 말씀하셨던 회계법인이나 감사 시스템을 촘촘하게 차는 문제는 하나지만 이게 만병통치가 전 아니라고 그렇죠. 보듯이 이것도 예를 들면 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또 뭐 상담 센터라거나 이게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직장갑질 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 올해 초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장인의 23.5%가 왕따, 괴롭힘, 갑질 피해를 경험했다. 그중에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응답자가 7.4%야. 2,000명 중에 7.4% 몇 명이야. 2,000명 중에 그러니까 한 뭐 200명 한 150명이 그런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정도란 거 아니야. 2,000명 중에 150명이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 또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 뭐 비정규직이나 내 이야기하니까 또 그렇죠. 생각나는 게 우리들의 그러니까 나의 해방일지 아니야. 나의 해방에서 연미정이 어쨌든 비정규직에 그렇죠. 괴롭힘도 당하고 직장 상사한테 왕따 당하고 소위 말하는 유령 취급받고 예. 그래서 그 해방 클럽에 모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아니야. 똑같은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직장 내 계급으로 비정규직, 인턴, 가장 밑에 인턴, 비정규직, 정규직 이렇게 올라가는 계급 구조.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만들어내고 유령 같은 직원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 갖고 사실 왕따 당하는 뭐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사실은 심각하게 그러다가 이제 극단 선택하는 이런 거 다 그런 거죠. 한번 보세요. 뭐 다쳤어. 이 그냥 일하다가 다쳤는데 팔이 부러졌는데 이것도 산재 인정 받으려면 첩첩산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 자살을 했는데 이게 그냥 개인의 어떤 신병 군대였으면 다 개인의 신병으로 다 그렇죠. 했을 건데 일반 직장에서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그것도 좁은 문을 지나야 되거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연관성이 있는 그렇죠.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훨씬 많다고 봐야 될까요? 암수가 더 많죠. 훨씬 많다고 훨씬 봐야 돼요. 많죠. 그러니까 연미정은 그나마 그걸 버텨내네야.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구씨가 있어서 그럴라? 이게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직장 괴롭힘의 그 이전에 제가 하나 어디서 글을 쓴 건 이거였어요. 그 태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것이 조금 줄어들려고 하면 일종의 그 교육, 그러니까 신입사원 교육에 별도의 기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별도의 기금을 빼갖고 뭔가 이걸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통의 이 시작은 실제로는 어디냐면은 전혀 손에 익지 않은 신입이라든가 이런 낯선 사람들이 그 일을 배우려고 할 때 일종의 텃세 같은 걸 하는 거죠. 선임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괴롭힘인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일종의 별도의 그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두게 되면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경찰 생활을 해봤으니까 경찰은 그런 게 커요. 왜냐하면 경찰은 대부분 도제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간호사도 마찬가지 도제식이에요. 도제식이 얼마나 들어오냐면 자기 상사 직장 바로 위죠. 사수한테 모든 걸 다 배워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간쓰게 다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서 괴롭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직장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측면에 몇 개가 이 중에 저는 그 중에 하나 그거라고 보고 조금 전향적으로 그걸 좀 봐야 된다고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워낙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데도 있고 또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반론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요새 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전에는 어떤 법, 제도 이게 중요하다고 봤고 사회를 지탱하는 게 여전히 물론 이제 법과 제도라고 하는 어떤 골격들이 중요하고 구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새는 그러니까 그런 법과 제도가 아무리 꼼꼼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들은 발생하고 사건들은 발생하고 안 좋은 부정적인 일들은 계속 발생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어떤 사회적 심리적 어떤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런 횡령범죄 옛날에도 횡령범죄 있었겠죠. 이후에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빈발하고 이런 것들에는 앞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뭐 한탕주의, 코인 열풍, 영끌 문화 이런 것들과 맞물렸다는 거고 지금 이 괴롭힘 방지법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이 직장 내에서의 정규직 비정규직 갑과 을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완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도나 법으로 대응해도 한계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요새 생각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그 종합상사라고 하잖아요. 예. 물산 같은데. 예. 그 옛날에 그 미생 드라마 미생. 그죠. 거기에 이제 그 높은 건물 옥상에서 아침에 저녁에 보면은 집합해요. 그래서 빠따 맞고. 이게 이제 20년 전 얘기죠. 20년 전 얘기. 2000년대 뭐 저기 월드컵 좀 지나서 진짜로 그랬어요? 예, 2006년, 2010년 월드컵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정도까지도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때는 일상화된 거죠. 당연히 빠따를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실적 적은 빠따 맞고. 근데 그때가 좀 달랐던 건 뭐냐면 그때는 적어도 비정규직이나 이런 건 없고 다 그냥 같은 정규직인데 예. 급이 달랐던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는 그때는 일자리는 그래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폭력적인 것은 지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 물론 그때는 이제 물리적 폭력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관계적 폭력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조금 사회가 나아졌다고 보지만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나아진 게 맞나? 오히려 아예 유령화 시켜버리는 그런 직장 문화는 더 지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은 그 횡령 범죄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건 사고를 한번 다뤄봤고요. 기타 몇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오늘 뭐 요 정도로 하시죠. 예, 그럼 다음 뭐 정치 얘기로 넘어가시죠. 예, 뭐 청소년 보호법 18조 이게 뭐죠? 뭐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얘를 관리 감독하고 오히려 보호해줘야 될 지위에 있는 자가 저지르는 성범죄 같은 경우는 가중처벌한다. 위계에 의한 가중처벌 관리 안에 있는. 예. 그 대표적인 게 교사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자 잠시 10초 쉬었다가 우리 이제 시사 버전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건가요?